4억, 6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지역 공공병원에 일자리를 탐냈다가는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서강대학교 화학과에 근무했던 이덕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한 지 5년 돼서 백수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 문턱에 와가지고 갑자기 과학기술 거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의 산업공상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문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에 IMF 위기를 겪고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공계를 기피한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이제 조금 극복을 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이공계 과학자들에 대한 직격탄이었죠. 약탈적 이권 카르텔이라는 비판, 저는 떼도둑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과학자들이 떼도둑이 되어버렸는데 올해는 이공계 핵심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계가 갑자기 악마적 범죄 집단 해가지고 악마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떼도둑이 됐고 의사는 악마가 돼버린 세상이죠. 대통령은 과학기술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행정을 펼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아주 줄기차게 외치던 그 후보였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남짓 지나자마자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학계가 저항을 했죠. 작년에 아주 심각하게 저항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올해부터 대통령이 삭감했던 예산을 복원시키겠다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다시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뭐 성사가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작년보다는 1,000억 원 수준의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의사들과의 갈등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과학계하고의 문제는 연구비에 한정된 거고 연구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크게 관심을 갖지를 않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과학기술계가 일반 국민의 눈을 벗어나서 솔직하게 대화가 가능했고요.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길죠. 벌써 한 20여 년을 계속 이어져 오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연장선상에 있었고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반응이 좀 즉각적이었고요. 그 국민들의 이해관계하고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의료계에서 늘 쓰는 말이지만은 그 문제가 생기면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처방이 나오는 법이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거는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진단을 가지고 문제를 키워가는 동안에 의료계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 기억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시발점은 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필수 의료가 무너진 게 핵심이죠. 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필수 의료가 무너진 표면적인 이유는 의사의 부족입니다. 지역의 공공병원에 의사가 없고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의 필수 분야의 의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못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원인은 잘못된 의료 수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책임 묻기 때문이죠. 의료 수가가 왜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소위 돈 되는 분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고, 응급 중증 환자들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국종 교수의 사례였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실력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국종 교수가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정부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였죠. 구체적인 병인이 있는데 그거를 의료계에서 논쟁의 핵심으로 끌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증상인 의사 부족만을 마치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잘못 포장해서 사태를 왜곡시키는 정부를 의료계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의료계가 당당하게 나서서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부족했던 거는 지금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전은 훨씬 더 심각했었다.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1977년 이 의료보험이 시작될 적에 우리나라의 의사는 16,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쓰는 자료에 따르면 11만 5천 명, 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14만 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어요. 무려 7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방향으로 논란을 끌고 가버린 거죠. 의사가 16,000명밖에 안 됐던 시절에도 응급실은 돌아가고 있었고 소아과 병원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11만 명, 14만 명이 되는데 지역의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필수 의료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 수 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었는데 의료계가 그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던 겁니다. 의사가 16,000명밖에 없었던 시절에도 필수 의료 분야에 헌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수가 7배나 늘은 지금 상황에서도 갑자기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뛰어드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원인은 분명하게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의료 수가, 무차별적인 책임 묻기. 그 문제 때문에 기왕의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던 의사들까지 다른 분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던 인력을 다 쫓아내버린 게 보건복지부다 하는 거를 명백하게 근거를 가지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어야 되는데 이 엉터리 진단에 대한 반론을 펴는 일에 집중을 해버렸던 거예요. 의사 수가 늘어나면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그건 의사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의사가 부족하면은 길러내야죠.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테니까 그 의사 수를 늘리지 말자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거였습니다. 왜 연봉을 4억이나 6억을 주겠다고 하는 지역의 공공병원에 지원자가 하나도 없는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4억, 6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지역 공공병원에 일자리를 탐냈다가는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고 엉뚱하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걱정했는지, 이거는 의료계의 아주 심각한 전략적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